네, 제프 베조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업체 아마존 창업주죠. 올가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임 대표이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사장인 앤디 제시가 맡을 것이라고 합니다. 에브리띵 스토어,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판다는 아마존의 현재 시가총액은 1.7조 달러, 한 2천조 원쯤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IT 플랫폼 기업 중 하나입니다. 아마존 프라임의 고객만 1억 8천만 명이나 되죠. 뉴욕에서 투자은행 펀드 매니저로 승승장구하다가 인터넷 세상이 온다는 것을 직감하고 1994년 아마존을 창업했을 때 베조스의 나이는 30살, 지금은 57세입니다. 그는 아마존 지분 가치만 200조 원 정도를 가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회장님만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밤 아마존 주가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미국 언론에서도 베조스 없어서 아마존 망한다, 이런 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컴퓨터 천재, 아마존을 여기까지 키운 창업주인데 말입니다. 별다른 성과를 보인 적 없는 창업주의 3세가 법적 처벌만 받아도 회사가 흔들거리고 경제가 절단날 것처럼 나팔을 불어대는 한국 언론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지난주부터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과 헤지펀드 사이에서 공매도 전쟁이 벌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었죠. 이른바 게임스톱 사태인데요. 공매도 세력 대 개인.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건전한 시장이고 투자이고 기업의 적정 주가인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SK증권 이효석 연구원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효석 연구원님은 SK증권 들어가시기 전에 네. 헤지펀드에 계셨나요? 네, 예. 교보왁사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헤지펀드 운용을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작년 2월 달에 SK증권으로 와서 애널리스트 한지 딱 1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에 관해서 한국에서 가장 잘 아실 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그래도 좀 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설,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예상됩니다. 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우려되니까요. 다음 사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 자가용 대신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해서 빠르게 귀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가 운전 중일 때는 빙판길, 커브길 위험하니까요. 서행 및 안전거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군요. 네. 이것만 하고 이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이라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 한 번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네네. 눈이 많이 오는군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서 일단 게임스톱 사태는 저도 이렇게 외신을 좀 봐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헛갈리실 것 같아요. 좀 전말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 게임스탑 이슈를 처음 접한 게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대충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러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FOMC 회의가 있었는데 FOMC 회의 때 보통 이제 파월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이 게임스탑인 거예요. 기자들 첫 번째 질문이? 게임스탑 같은 이런 사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미국 주식시장을 포함한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지난주 내내 제가 게임스탑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진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게임스탑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이 얘기를 가지고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엮여 있는 얘기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할 얘기가 정말 많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게임스탑이 어떤 회사인지 일이었나? 예. 좀 간단하게 전개를 소개해드리면 예.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는 온라인이 아니고 음. 오프라인에서 게임 관련 그런 컨텐츠나 아니면 그 제품이나 이런 걸 파는 회사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우리나라로 예. 따지면 롯데 하이마트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당연히 코로나 때 안 좋았겠죠. 그랬겠습니다. 오프라인 회사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웠는데 코로나 음. 때문에 더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도 많이 안 좋았겠죠. 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하고 예. 또 뭐 신임 그 경영진에 이사진에 또 새로운 분이 참여하신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2배 오르게 돼요. 올해 초에. 예. 그러니까 2배 오르니까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이제 20불에서 40불까지 오르니까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가 자체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20불에서 40불까지만 올라와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공매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걸 또 말이 안 된다고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예. 거기에 이제 공매도 세력에게 이제 저항을 하는 그런 뭐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약간 좀 불을 붙였던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마침 또 때마침 미국 정부에서 600불씩 개인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그랬습니다.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이 돈은 그냥 없어도 돼 이러면서 게임스탑의 콜 옵션을 사는 거예요. 콜 옵션이라는 거는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예. 주식보다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예. 적은 금액으로 큰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것을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9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 게임스탑 주식을 40불에 살 수 있는 권리만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권리를 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불짜리가 아니고 1불에 사는 겁니다. 그 그렇죠. 권리를. 예. 근데 그 1불에 사지만 40불짜리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옵션도 되게 많이 사고 예. 개인 투자자들이 안 돼 공매도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500불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네, 예. 깜짝 놀랐죠. 예. 아주 단기간에 예. 며칠 만에 그렇게 올랐거든요. 뭐 하루에 300% 오른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예. 네, 굉장히 헤지펀드가 한 회사였습니까? 아니면 여러 회사?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멜빈이라고 가장 유명한 데는 멜빈이라는 예. 회사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음. 그 회사와 같이 이렇게 플레이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게임스탑 때문에 지난주에 주가가 하락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테슬라도 주가 오를 때 숏으로 많이 깨진 헤지펀드들 많다고 하던데 그때는 아무 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게임스탑 이 주가의 폭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회사잖아요. 맞아요. 작은 예. 회사고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 테슬라처럼 큰 회사고 시가총액이 막 엄청 컸을 그렇습니다. 때는 예. 그때는 조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자, 이제 주식이라는 것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를 샀고 얼마를 팔았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예. 연초에 개인들이 막 20조나 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매일매일 그걸 수급을 체크를 하거든요. 예. 개인은 얼마를 샀고 그렇죠. 기관은 얼마를 샀고 그렇죠. 외국인은 얼마를 얼마를 팔았고 뭐 이런 거요. 근데 그걸 다 더해보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다 더해보면 제로섬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제로죠. 예. 주가가 10%를 올라도 제로, 그렇죠. 5% 빠져도 제로입니다. 누가 사는 사람 있고 누가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누가 많이 팔았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누가 많이 샀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가격을 결정하는 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 주식의 가치일 텐데 그렇죠. 그 기업의 가치, 본질 가치는 올해 2021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갈 것이냐. 그렇죠. 거기에 관한 시장의 합의. 맞습니다. 뭐 네. 이런 거겠죠. 이제 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 그렇죠. 될 그런 예. 점이고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그 본질의 가치랑은 다른 개념으로 가격이랑 가치 개념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가치는 요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가격은 이것보다 비싸게 거래될 때도 있고 싸게 거래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제가 질문드린 거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은 주가, 결국 이제 수급에 따라서 맞아요. 근데 그 수급인데 예.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산다고 해서 오른 것도 아니고 많이 판다고 해서 빠지는 것도 아니라며.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빠지냐는 거죠. 뭐 때문에 오르는 거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극성이 있습니다. 적극성. 그리고 간절함 내지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쏠림이라고 바꿔도 될까요? 쏠림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이제 제가 적극성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무슨 음. 말이냐면 오늘 내로 팔아야 돼. 가격은 상관없어. 그래야 주가가 빠집니다. 오늘 내로 무조건 사야 돼. 가격은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사람이 적은지 이걸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내로 갚아야 될 돈이 있어서 꼭 이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팔겠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느긋해서 뭐 한 5년 10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 나는. 그러면 주가가 좀 빠졌다고 생각하면 안 팔겠죠.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적극성. 맞습니다. 멜빈이라는 회사가 1월 달에만 아마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났다는 얘기가 예.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네 진짜 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300%씩 올랐잖아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 포지션 때문에 그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내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로. 그러지 가격 않으면 상관없이.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손실이 있다.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그 파장 효과가 커질 수 있으니까 오늘 내로 가격 상관없어. 오늘 내로 팔아야 돼.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뭐 이런 회사들 팔아야 되지만 예. 오늘 팔다가 주가가 너무 빠지면 아예 안 팔아도 돼. 내일 팔자. 예. 요런 수급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게임스탑이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그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테슬라도 그렇게 많이 해서 손실 보는 헤지펀드 많아요. 예. 그렇지만 그거 손실 났다고 해서 오늘 내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예. 그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스탑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되죠? 어제 기준으로 90불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빠진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500불 가까이 올라갔다가 90불까지 빠졌으면 이게 처음에는 몇 달러라고 20불 수준에서 20불 수준에서 네. 여전히 뭐 한 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4.5배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영광인가요? 개인이 승리했다고 보기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게 뭐 저는 개인이 이겼냐, 기관이 이겼냐 이런 그런 대결 구도는 조금 지양하고 싶지만 예. 어차피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자, 개인이 이겼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두 가지 관점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예. 게임스탑발 시장의 그 충격, 요거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에서는 끝났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야, 이거는 블랙스완이다. 드디어 이제 헤지펀드들 망하고 드디어 이제 끝났다. 우리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군요. 그렇게까지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3%나 빠졌던 거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게 확인됐고 주말 동안에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진짜로 이러다가 헤지펀드 하나 무너지고 걔네들 포지션들을 다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오늘 내일 팔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막 가격이 막 급락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근데 그런 일들은 벌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보면 심플한데 게임스탑에 만약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게임스탑만 관심이 있어서 게임스탑만 막 산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지금은 약간 분산이 돼 있는 느낌이잖아요. 은도 산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산다고 하거든요. 예. 어디에도 보면은 막 시위대도 예. 뭔가 돌격 앞으로 해서 하나의 적을 위해서 막 달려가면 예. 무서운데 그 시위대의 그 영향력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예. 야, 너 A 말고 B도 원래 싫어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딱 분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 나 A 말고 B도 싫어했었지.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한테 야, 은도 야, 공매도 많아. 그래, 은으로 가볼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약간 좀 힘이 분산되면서 파괴력이 좀 약해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게임스탑의 주가도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은
저는 이 현상이 그냥 금융시장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회적 여러 현상이다. 가지 예. 구조적인 문제들이 게임스탑이라는 그 주식으로 발현이 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예, 끝나지 않았다.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슈가 됐던 레딧이라는 사이트에 예. 보면 월스트리트 벳이라는 그런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보면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 글들을 써요. 거기에. 예. 근데 이제 그 글에 보면은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월가에 대한 분노 혹은 불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나는 내가 정부한테 받은 이 600불 없어도 돼. 그냥 나는 이거 없어도 되니까 만약에 이 돈이 밑거름이 돼서 월가에 있는 헤지펀드들을 혼만 내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2010년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하고 좀 비슷한.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게 제2의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다. 이건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2010년 그 이전에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집에서 내쫓긴 사람들 그런 어떤 그 분노 네, 그 이후에 또 은행가들이 뭐 한 명인가만 구속당하고 사실은 다 맞아요. 괜찮았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신 거는 그거예요. 나는 예. 90%, 99%고 예. 저 사람들은 1%인데 예. 왜 1%한테만 도움을 주냐. 나한테는 돈 하나 안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맞습니다. 예. 이번에 주도가 됐던 젊은이들은 그때 당시 힘들었던 엄마 아빠들이 있었던 거죠. 아, 그걸 봤구나. 봤죠.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음. 엄마 아빠가 그때 이제 일자리를 잃고 막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아, 재밌네요. 근데 이제 이것과 공매도에 관한 또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과 이게 좀 결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공매도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요. 네. 3961님 막 오르길래 게임스탑을 480달러에 매수해서 네. 126달러에 매도했습니다. 불나방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자책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요. 4913님은 공매도가 한 회사의 성장을 막고 상승을 못하게 할 수 있는지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질문들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8800님,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게 공매도면 빌릴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 갚기만 하면 되나요? 이 말씀 먼저 대답을 해 주시면. 예. 자, 이제 제가 오늘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 주변에서 많이 말리더라고요. 야, 너 다친다 그러다가 예. 큰일 난다. 지금 예. 분위기상 예. 공매도 얘기하면 다친다. 예. 제가 이제 공매도가 옳고 그르다 예. 혹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제가 오늘 나와서 꼭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 공매도 싫어하시는 건 이해가 되고 공매도 싫어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공매도가 뭔지는 알고 좀 싫어하자.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에 많은 분들한테 공매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면서 저도 좀 깨달은 바가 있고 예. 이거구나, 이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게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공매도라는 건 보통 이제 숏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숏. 그러면 숏의 반대말은 롱이에요. 롱. 예. 그러면 롱하고 숏이 뭐가 다른지를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예. 근데 똑같은 게 있습니다. 우선 예. 롱하고 숏에 같은 점이 있어요. 예. 뭐가 같냐면요.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을 뺀 게 손익이라는 건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 투자라는 건요. 예. 모두가 다 똑같아요.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을 팔아도 항상 손익은 똑같아요. 예.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을 뺀 거예요.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고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수록 좋아요. 그러네요. 그거는 예. 공매도나 숏이나 롱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투자는 다 똑같습니다. 예. 다른 게 있어요. 롱하고 숏하고. 예. 어떤 게 다를까요? 이게 제가 이 질문을 해보면 저기 뭐야, 롱은 매수고 숏은 매도 아니야? 그걸 끝인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는 순서가 다르다. 네, 매수랑 매도를 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자, 롱 매수는요. 예. 주식을 먼저 삽니다. 예. 그리고 매도 가격을 불확실한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건 불확실한 투자인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라서 매도하면 돈 벌었다. 주가가 빠져서 매도하면 손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반대로 공매도, 숏은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매도 세력이라고 안 좋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공매도 세력은 마치 공매도만 하면 뭐든지 다 돈을 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엄청 많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게임스탑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매도를 하는 거는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거고 매수 가격은 불확실성으로 놔두는 겁니다. 나중에 결정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다른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공매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팔아야 돼. 내가 주식이 없는데. 예.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어떻게 팔아요? 팔 수가 없잖아. 뭐 주식을 빌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먼저 빌리는 게 먼저입니다. 공매도는 먼저 빌리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오르면은 아유 그러면서 사고 빠지면 아유 고마워 그러면서 사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매도 주식 빌렸던 거를 다시 갚아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매도랑 그러니까 롱이랑 숏의 차이점은 순서의 차이가 있다고 했고 숏은 그러니까 두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해요. 주식을 빌렸다가 주식을 돌려주는 요 그렇죠. 과정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대차 거래라는 게 있고 상환 거래라는 게 있어서 요 두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하고 좀 복잡한 거래예요. 예. 그러니까 롱에 비해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주식을 빌리는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먼저 팔아야 되니까 주식을 빌려야 돼. 주식 없는데 팔 수는 주식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고 주식을 빌리는데 빌릴 때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왜 빌려주냐는 거죠. 내가 주식 들고 있는데 너 너 나한테 돈 주식 빌려가서 팔면은 주가 빠질 텐데 예. 왜 빌려주냐는 거죠.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빌려주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예. 내가 너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대신에 너는 나한테 그 주식을 빌려간 만큼 수수료를 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대차를 해주는 것, 주식을 빌려주는 것도 장사예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를 슈퍼마켓에서 생각해 보시면 주식이라는 여기를 쌓아놓는 거야. 뭐 셀트리온 유명하니까 셀트리온은 이만큼 쌓아놓고 삼성전자는 이만큼 쌓아놓고 예. 그러다가 이거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요거 띄워가지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빌려줄 때 계약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빌릴 거야? 3개월? 그래 3개월 괜찮아. 1년? 괜찮아. 뭐 네. 근데 2년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수료는 얼마로 할 거야? 요거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게 수요가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공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수수료가 비싸지겠죠. 예. 가격이 비싸지겠죠. 예. 그런데 뭐 쌓아놨는데 빌려가는 사람은 없어. 그럼 수수료는 너무 싸겠죠. 그래서 그래서 주식에 따라서 대차 수수료도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 빌려줄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근데 빌려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빌려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 1%도 안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라는 거는 주가의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한 주에? 주식을 한 예. 주 빌려갈 때 예. 연말까지 내야 되는 대차 수수료가 예. 1%라는 얘기죠. 음. 근데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되게 비싸겠죠, 당연히. 예. 뭐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좀 비쌀 때는 한 10% 넘는 것도 있었어요. 아, 찾는 사람이 많아서. 많아서. 네. 그리고 그런 주식들은 이거는 3개월 아니면 이번 주 안에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이 거래는요. 예. 대차 거래라는 거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차피 장사라고 했잖아요. 슈퍼마켓에다 주식을 깔아놓고 파는 거예요.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하는 그렇죠. 그런 대차 거래라서 예. 아직은 지금 OTC 거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OTC 거래라는 거는 그냥 장외에서 예.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오버 더 그래서 카운터라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전산화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여기 나오는 얘기고 그런 거죠. 이제 좀 더 그렇죠. 전산을 박용진 해서. 의원이 그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공매도도 하시고 뭐 그러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공매도를 그런데 몇 주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증권사 앱이나 이런 거에서 특정 기업들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되지만 그렇군요.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추정입니까? 그게? 네네. 아, 그리고 그렇군요. 뭐 가져갔는데 빌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는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기관은 기관들끼리 그렇게 외국인도 또 기관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빌리는 게 거의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네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예. 부분을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시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니 미워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네, 같아요. 이게 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건 100% 공감합니다. 예. 이 공매도를 하는 원래 했던 이유의 순기능이라는 거는 결국은 공매도를 하는 그 기관의 입장 또는 개인 만약에 하는 사람이 개인이라면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주식은 시장이 잘 모르는데 내가 봤을 때 너무 오버프라이스 돼 있다. 너무 가격이 지금 높다.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내가 어떤 적정한 가치를 발견을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이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은.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하는 그 세력은 나름의 합리성과 합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공매도를 해서 돈을 벌기가 저는 주식을 사서 버는 것보다 제 경험상 3배 이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할까요? 대신에 더 근데 힘든데. 예. 대신에 근데 만약에 맞췄을 때는 수익이 훨씬 수익이 더 훨씬 날 수도 있는 거죠. 적은 돈으로 수수료만 주니까. 맞습니다. 적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그리고 벌 수 있다. 주가가 예. 오를 때는요. 천천히 올라요. 그렇죠. 빠질 때는 급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제 대체로 그래요. 변동성이 크게 되면서 주가가 빠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빠지고 그럴 때는 공매도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주변 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도 꼭 말씀드리는 거는 공매도 이거 제도 나와도 여러분은 절대 공매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아니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게 낫지. 그렇죠. 이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그리고 이 기업과 함께 가서 우리가 같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나는 뭐 주가가 올라서 좋고 맞아요. 배당도 받고 그럼요. 이러면 좋잖아요. 이게 이제 좋은 예.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공매도를 해서 진짜 큰 돈을 버실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또 너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수와 매도, 롱과 숏의 차이점은 순서에 있다라고 했는데, 예. 자, 그 매수는 매수 가격을 먼저 결정했고 예. 매도 가격은 나중에 결정하는데 이 매도 가격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주가가 끝없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끝없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익은 무한대로 되는데 손실은 내가 투자한 만큼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숏은요. 예. 내가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매수하는 가격은 결정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0까지 갈 수도 있어요. 부도 나면 이제 0이 되겠죠. 예. 그러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내가 투자한 만큼을 벌 수 있죠. 맥시멈, 최대한. 예. 근데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공포는 만약에 공매도를 했는데 숏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허용을 해줬어요. 공매도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대차, 대주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열어줬어요. 그래서 하세요.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공포심이요. 3배 더 커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들고 있었을 때 주가가 빠지는 거의 공포심에 비해서 주가를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올랐을 때의 공포심이 3배 정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를 하는 세력이 만약에 좀 거대하다면, 좀 거대하다고 느껴진다면, 공매도를 했다,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 퍼지잖아요. 그럼 주가 분명히 떨어질 거야라는 뭐랄까요? 자기 암시. 그렇죠. 자기 암시, 그다음에 뭐 셀프 풀필먼트라고 하는 그렇죠.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확증. 예, 자기 실현. 실현 효과 이런 거를 일부러 맞아요. 공매도 세력이 언론을 이용해서 좀 조장하는 측면도 있는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저도 그런 거 많이 당해보기도 했고. 예. 그래서 저도 많이 화도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분명히 있고 실제로도 그거를 불법과 불법이 아닌 것을 막 넘나들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너무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어요. 저도 제가 옛날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이었던 케이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삼성전기라는 회사에 예. 시타델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 헤지펀드가 대규모 공매도를 했는데 규모가 제가 알기로 그때 1조가 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MLCC라고 하는 그 제품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데 베팅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을 때였니까 예. 이분은 나름대로 역발상으로 이거는 숏이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숏을 워낙 많이 하니까 개인 그 국내에 있는 기관들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아, 제 말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거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예. 진짜 제가 저렇게 하니까 진짜 맞나 보다 야. 예, 진짜. 뭔가 확신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MLCC를 실제로 실물 시장에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아니 이거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MLCC를 사서 가야 되는 그런 업체 입장에서도 그러네요. 야 시타델이 저렇게 하면은 야 MLCC 가격 빠지겠다. 그럼 내가 천천히 사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업에도 영향이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주가가 영향을 주면서 예.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영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거는 뭐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공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뭐 순기능, 역기능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공매도는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센티브를 누구에게? 뭐 뭔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 옛날에 우리가 되게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 싫어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유롭게 내가 의사결정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공매도라는 거는 나는 주가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이제 사회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다른 의견이죠. 다른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다른 의견을 얘기했을 때 나한테 굉장히 피해가 간다라고 생각하면 뭐 블랙리스트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당당해. 아니 네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혀 무서워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공매도를 허용해주면 주가 빠지는 거 아니냐. 코스피 빠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매도 허용 100번 1000번 해보세요. 주가 빠지나. 저는 안 빠진다고 생각해요. 코스피 공매도 해도 안 빠집니다. 지금 환경이요. 코스피가 지금 많이 올랐다 뿐이지 아직 더 올라갈 룸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침 지금 주식 공부도 못하고 아직 못 샀는데 땡큐. 그럼 사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유동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내가 이제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로 하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주식시장을 제가 좋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 때문에 빠져야 되는 주가면 빠져도 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 공매도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 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요. 옛날이랑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10년 전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기업들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버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런데 갈 수 없어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 기업에 관한 어떤 가치, 여기에 관해서 미적미적거렸단 말이죠. 세계 투자자들이. 그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코로나19 사태가 그 쭉 오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거치면서 2020년 이후에 한국의 제조업 또는 또 IT, 반도체, 배터리 이쪽이 꽤 세네. 이거를 어떤 투자자들이 공유를 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까? 저는 초입이라고 봅니다. 초입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앞으로 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인들 안 들어와도 돼요. 저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우리가 더 사야 된다. 네, 아니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97년 생각해 보시면 IMF 때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수혜는 누가 다 받죠? 외국인 다 가져왔잖아요. 그랬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이 나와서 전 세계 어디다 견져봐도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올랐는데 여기다가 또 펌프질을 해가지고 주가 빠질 때 책임지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더 강하게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진짜 의미 있는 비중으로 많이 사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뭐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네.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음.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요.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개가 나와서 전 세계가 이거 어떡하지? 백신도 없는데 뭐 이런 상황. 이게 가장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큰 리스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하는 게 제일 큰 리스크예요. 아. 네. 예. 그게 제일 큰 리스크고 그러면 합쳐보자고요. 주식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하는 게 제일 큰 리스크인데 예.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합치면 무슨 얘기냐면 주식 공부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 할 거면. 예. 안 할 거면 하지 마시고 예. 뭐 100만 원, 2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차라리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기자님의 자산 중에 예. 상당히 큰 규모의 돈을 예. 주식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이건 대충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진짜 공부 많이 하시고 예. 진짜 여기 진짜 해봐야 돼요. 음. 진지하게 해야 돼요. 진지하게. 저는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3,000, 뭐 오늘 3,100, 3,200 이렇게 되는데 예. 더 오른다 안 오른다를 떠나서 예.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은 돼 있다. 예. 근데 지금 리스크는 뭐냐면 주식 모르고 그냥 막 하시는 건 리스크다. 예를 들어서 게임스탑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와 그러면서 사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게임스탑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예. 야 이거는 빠지면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시는 거고 대신에 살 때 뭐 100만 원, 200만 원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산 중에 의미 있는 비중으로 살 정도로 예. 컨빅션을 가지실 정도로 확신을 공부를 갖고. 하시고 예. 내가 어떻게 공부해? 옛날에는 그런 말이 통했거든요. 지금은 안 통해요. 왜냐하면 모든 유튜브 채널 막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공부하시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양질의 정보도 많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의미 있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공매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근데 이제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 게임스탑 사태를 보면서 외신을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그 제 머릿속에 박히던데 첫 번째가 데모크래틱 파이낸스라고 민주금융이라는 단어 하나하고 몹이라고 군중 떼거리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세력과 이 맞섰던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그 떼거리 심리 군중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부를 열심히 한 현명한 투자자 우리 뭐 인텔리전트 인베스터라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고전 같은 책도 있는데 그런 현명한 투자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현명한 투자자가 민주화되는 이 금융시장 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자, 이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그 뉴욕 대학교의 그 다모다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이분은 옛날에 이제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무슨 뭐뭐만 김병만 씨가 옛날에 예. 30 30년 한 뭐 무슨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옛날에 달인 있었어요. 달인. 예. 이분은 이제 밸류에이션의 달인입니다. 예. 30년 동안 밸류에이션만 강의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도 이제 게임스탑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이분이 되게 하시나요?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자, 예. 게임스탑의 주가가 빠진 거, 가격이 빠진 거죠. 가격이 빠진 거는 헤지펀드가 빠뜨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격이 빠진 거는. 예. 근데 게임스탑의 가치는 누가 빠뜨렸니? 이 질 질문을 하시면서 얘기한 거는 아마존 오늘 이제 오프닝 때 말씀하셨지만 예.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회사라는 거죠. 아. 온라인 회사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게임스탑의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진 것과 가격이 떨어진 것과는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것과 비슷한 게 이제 AMC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또 따지면 이제 CGV 같은 회사예요. 영화관. 예. 이 영화관의 가치는 누가 떨어뜨렸냐? 가격은 헤지펀드가 떨어뜨렸어. 오케이. 예. 가치는 누가 떨어뜨렸냐? 밸류는 코로나19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넷플릭스가 떨어뜨렸죠. 넷플릭스가 떨어뜨렸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를 누가 떨어뜨리고 가치를 누가 올리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예. 투자를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가치와 가격은 항상 장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보면은 동행하지만 가치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가격이 항상 똑같진 않아요. 어떨 그렇습니다. 때는 올라갔다가 예. 어떨 때는 좀 빠졌다가 음. 자 이거를 보고 올라갈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저거 말도 안 되지 이게 말이 되니 가치는 이 정도인데 이건 버블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제학자라고 예. 얘기하고 야 이거 말도 안 돼 막 이러 빠져야 돼 막 이렇게 분노를 하시는 분은 민주주의자다. 셋째 투자자들은 예. 이걸 보고 이거 이상한데 살살살살 팔고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살살살살 사고 요게 이제 투자자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의견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예. 접근하실 때 예. 물론 이 주식을 통해서 게임스탑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 이런 자세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가치 있는 일은 주식으로 돈 벌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하면 좋아요. 하지만 주식으로 돈 벌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자처럼 생각하셔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경제학자처럼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투자자처럼 생각하시는 게 맞다. 민주주의자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경제학자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 투자자처럼 생각해야 된다. 네. 오늘 제목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 예. 말이 아닌데. 예. 네. 8316님, 6909님, 박병환님, 이성호님, 제인님, 씨니나님. 공매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이 판치니까 반대하는 거잖아요. 순기능을 가장한 돈 놓고 돈 먹기 기술. 아직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 공매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자가 계속 와 있는 게 2329님. 꼭 공매도가 아니라도 원래 주식은 개인이 늘 약자입니다. 10년에 한두 번 돈 벌 기회가 오거나 아니면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개미가 집니다. 이 의견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은 늘 약자다. 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예. 네. 한 6분 남았습니다. 6분 남았습니다. 예.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을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투자의 진짜 기초부터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오래된 학계에서의 숙제였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기관 투자자분들에 비해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캠벨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널 오브 파이낸스라는 데 굉장히 유명한 논문을 쓰세요. 예. 이게 가계들의 투자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 네. 어떤 주식이 좋은지를 알기가 귀찮아서. 알아보기가 귀찮아서. 생각하기가 귀찮아서. 네. 그리고 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리고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라는 겁니다. 세 가지네요. 네. 예. 근데 그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가 예. 봐도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라는 건 팩트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게 빠르게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 맞아요. 근데 예. 거꾸로요. 기관 투자자분들을 만나면 요새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개인 투자자들은 나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이제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오히려요. 그렇죠. 근데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니네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 많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이나 3프로 TV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최경영 통해서 경제쇼도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또 말씀하는 거는 저는 어떤 거냐면요. 예. 이걸 통해서
그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금융 지식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 완전 체감하거든요. 예. 옛날에 네이버에서 지식인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지식들이 정말 높아졌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알려주고 싶어서 지식 이론을. 그렇죠. 지금 정말 놀라운 속도로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 지금 놀라운 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로만 번 돈이 6조에서 7조 정도 돼요. 에? 번 돈이? 벌어놓은 돈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걸 보시면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야 이거 개인 기관만 좋은 거야. 우리는 맨날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추지 마시고 예. 저는 좀 이게 기지개도 펴시고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요. 그렇죠. 예. 지금 환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공부하신다고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대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예. 공매도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오늘 이제 연장된 걸로 아마 오는 길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연장해서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수준에 충족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되고 그리고 그냥 공매도 제도가 이제 통과가 되더라도 예. 그 정도는 니네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가는 어차피 코스피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좀 넓은 배포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무슨 발의안 전산 시스템 의무화 네. 법안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뭐 다른 것들 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방안들 같은 거는 뭐 있을까요? 뭐 아까 뭐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 다 좋은데 저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못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안 됐다고 하지 말고 예. 진짜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예. 그게 보완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시간이 좀 남아서 헤지 펀드에 있다가 헤지 펀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인상은 별로 안 좋잖아요. 맞아요. 샤크라고 해서 이제 뭐 상어떼 뭐 이런 네네. 별명도 있고. 근데 이제 증권회사로 옮기신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이쪽에 왔을 때부터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저는 요즘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요. 예. 저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분들께 좋은 저의 이제 경험이 예. 밑바탕이 되셔서 꼭 이제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을 계속 앞으로도 드릴 거고 예. 응원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유튜브는 상당히 좀 철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 특히 가치와 가격과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가치가 뭐고 가격이 뭐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구나. 그러면 나는 뭘 쫓아가야 되는가? 가격을 막 급등하는 가격을 쫓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쫓아가는 게 주식 투자인가? 여기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이호석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SK증권의 이호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경련의 경제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